집이 낡고 비좁아서 살기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집을 수리하고 넓힐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아서 토대부터 흔들린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집을 허물어뜨리고 새 집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이 낡은 집 파기와 새 집 짓기가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때는 앙시앵 레짐에서 근대 또는 현대로 변환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신본주의라 불리던 낡은 집은 허물어뜨려졌고 인본주의라 불리는 새집 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계몽주의, 정치 사회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된 이 새집 짓기, 인간의 이성으로 새로운 정신적 사회적 질서를 창조하려는 이 새집 짓기 기획을 우리는 흔히 근대성 혹은 현대성의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 현대성의 기획을 주제로 한 한편의 현대적 비극입니다. 파우스트에서 이 역사적인 변혁이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천상의 서국입니다. 이 서국은 비극 파우스트의 세 개의 서국 중에 하나인 바, 이 서국의 주제는 신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간에 벌어진 창조에 대한 논쟁입니다. 메피스토가 신의 세계 창조, 무엇보다도 인간의 창조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그 예로서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파우스트의 고통을 들자 신은 비록 그가 지금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미래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창조된 세계의 전반적인 생태에 대한 판단에서 신과 악마의 근원적인 차이는 악마의 시선이 현재의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반면에 신의 시선은 미래로 향해 있어서 가능성과 발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마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고 신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신의 견해에 따르면 창조는 완전한 것도 완결된 것도 아닌 지금도 진행 중인 무한한 형성의 과정, 신의 말에 따르면 영원히 작용하고 생동하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 창조, 영원한 되어감은 구분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천상의 서국에서 신과 악마가 파우스트 영혼을 두고 한 얘기는 궁극적으로 창조의 본성이 과연 되어감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기입니다. 파우스트가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그가 완성된 인간으로 될 수 있다면 아직 불완전한 창조는 완전한 창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기에서 정말 유의해야 할 것은 밝음으로 나아가는 행위, 즉 현재의 불완전한 창조를 완전한 창조로 만들어가는 행위의 주체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파우스트 또는 그로 대변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서국 이후 신은 전혀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이제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악마의 유혹에 대항하며 신의 은혜와 자비 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파우스트와 그가 대변하는 인간은 싫든 좋든 신의 후견에서 벗어나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영원한 되어감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 들어서서 인간의 역사로 탈바꿈합니다. 이제 인간이 역사의 행위자로서, 역사의 능동적 주체로서 역사를 발전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신에서 인간으로 주인이 교체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성공작일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천상의 서국은 중세적 신본주의 종말을 고하는 더할 수 없이 극명한 현대적 인본주의의 선언입니다. 이른바 절대자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는 현대의 시대적 욕구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그래서 가장 비극적으로 구현한 인물이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그는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근원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네, 파우스트의 말입니다. 이 세계를 가장 내밀한 곳에서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절대적 존재에게만 허용된 근원적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총체적이며 글자 그대로의 전인적인 인간, 인류 전체와 인간성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웅집되고 구현된 개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처럼 인간으로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는 결코 만족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성취에도 만족하여 머물 수 없는, 말하자면 항시 굶주린, 항시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돌진해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움직임, 끝없는 자아 실현의 과정은 파우스트의 전 존재를 무한히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주어진 또는 쟁취한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파우스트적 용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추구와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우스트에게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움직이고 행동하기에 멈춤이나 안주 등은 파우스트적 존재의 자아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무엇을 향해서도 머물러다오,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어떤 이루어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이라면 메피스토는 그 어떤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소멸할 것이고,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이루려는 시도나 노력 역시 무의미하다는 절망의 원칙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아니다 하는 부정하는 정신입니다. 메피스토의 부정과 파괴는 인간의 행동 자체를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가치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관점이며, 그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소멸하며 그 끝은 허물하는 절망과 부정의 사랑만이 이 악마에게는 진리인 것입니다. 파우스트의 원칙은 희망의 원칙이고 메피스의 원칙은 절망의 원칙입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 사이의 내기는 궁극적으로는 이 두 원칙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기입니다. 두 사람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 위해 이 계약을 맺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마녀의 부엌에서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가 악마와 함께 이 지상세계에서 본격적인 편력을 시작한 후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은 그레첸이라는 순박한 처녀와 그녀로 대변되는 소시민적인 목가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즉 목가의 평화는 무덤 속의 평온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 행동과 한계 돌파를
본성을 하는 파우스트가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파우스트 이브의 헬렌의 비극 역시 목가적 세계가 파우스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헬레네는 절대적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레네는 바로 그 트로이의 헬레네입니다. 이런 헬레네와의 결합이 파국으로 끝났다는 것은 헬레네로 상징되는 아름다움의 세계 역시 파우스트의 역동적 본성을 부용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파우스트와 헬레네가 같이 살았던 아르카디아의 목가는 오로지 환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목가는 완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나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현실과 조우하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죽기 직전 그가 꿈꾸던 이상적 세계의 환영을 보고는 머물러다오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그가 메피스토와의 내기에서 조건으로 걸었던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비록 환영 속에서나마 안주할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 없는 절대적 휴식처를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파우스트의 희망의 원칙은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궁극적 진리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일까요? 그는 메피스토와의 내기에서 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환상 속의 세계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파우스트에게 궁극적인 실처가 될 수 있는가요? 파우스트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에 나오는 로고스를 말, 뜻, 힘, 행동의 순서로 번역합니다. 행동은 진리,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갓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파우스트가 로고스에서 단계적으로 여러 의미를 도출해내고 이를 최종적으로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종합한 것은 따라서 번역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이란 말이죠. 참여, 즉 행동이 총체적이라 하면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절대화한 사상가들이 이 절대화된 말의 모든 것을 어떠한 타협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여가 전체주의적 결과에 이르는 것은 이 절대화된 말이 자신과 다른 것은 그 무엇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오로지 이 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말에 의해 완전하게 동질화됨. 그래서 하나의 집단, 하나의 전체가 된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개별적인 고유함이나 독자적 개성이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품 2부에서의 파우스트에 관한 간척사항은 이러한 총체적 참여의 한 전형을 보여줘야 합니다. 종결부에서 파우스트는 비록 환상 속이지만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삶을 갖지 않은 지구의 성취를 체험합니다. 그의 삶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환상적 체험의 순간은 그에게 지구한 순간, 비록 찰나이지만 영원의 의미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순간이며 그러기에 파우스트는 이 순간을 향해 머물러다오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인 미래의 환상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해온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한 인연과 이 이념을 실현하려는 현실적인 행동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파우스트는 그가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한 미래 사회의 토대를 닦기 위해
선언한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간척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하는 사업주의 전형적인 비인간적인 작태를 보입니다. 파우스트가 추구하는 지구의 인본주의적 목적과 그가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비인간적 폭력성 사이의 모순은 슐러가 경계한 바 있는 맹목적 이상주의자들이 빠지기 마련인 자가당착의 한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는 파우스트의 미래의 비전을 일면으로는 인류의 역사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묘사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비전에 내재된 모든 불확실성과 비현실성을 강조합니다. 파우스트가 실현하려고 하는 공동체 또는 이 공동체의 존재 원칙은 그것이 가진 모든 이상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절대적 이념으로 굳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우스트의 미래의 공동체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비현실성은 이 공동체를 향한 희망이 절대화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장애물로 기능합니다. 말하자면 이 부정적 성격들은 이 공동체의 완전성과 상호 대치되고 상호 해체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 해체는 역설적 표현이지만 상호 보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완전한 희망이라 해도 그것이 한가 비현실적 환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 의식은 그래서 지구한 순간이 언제라도 공허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은 이 희망이 교조적 이데올로기로 부서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파우스트적 지구한 순간과 메피스토적 공허한 순간이 중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재의 가능성이 찾아지지 않는 한 파우스트의 비극 또는 파우스트로 대변되는 현대 인간의 비극은 지향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괴테의 파우스트는 한편의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